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선정한 4곳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대구는 미래형 자동차와 로봇 산업단지를 제2국가산단에 조성할 방침이고, 경북은 바이오 생명, 소형 모듈 원전, 원자력 수소단지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 가운데 대구는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329만 제곱미터 터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미래 50년 먹거리로 모빌리티와 로봇,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5대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기업을 유치할 땅이 모자랐습니다. 대구 제1국가산단과 금호 워터폴리스, 유라 도시 첨단산단은 2024년이면 공급이 끝나고 전체 산업용지 2,500만 제곱미터 가운데 남은 건 8%에 불과합니다. 14년 만에 새롭게 선정된 제2국가산단에는 미래형 자동차와 로봇 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ABB 등 5대 미래 신산업 분야를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기업 유치에 매진해 왔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고속도로와 가깝고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 산업선 철도가 지나 교통과 물류 여건이 좋으며 주거지역인 성서, 월배 지역과 가까운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상지 중 성서 산업단지와 가까운 동쪽은 지식 서비스업 위주의 복합용지로 개발하고 서쪽에 제조용 산업시설을 배치합니다. 송해공원과 가까운 남쪽은 주거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후보지의 94.5%는 녹지로 대부분 농경지며 옥포읍 184만 제곱미터는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해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계획 수립 등을 거치면 2026년 땅 보상과 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30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는 안동과 경주, 울진 지역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안동 풍산읍 132만 제곱미터의 바이오 생명, 경주 문무대학면 150만 제곱미터의 소형 모듈 원전, 울진 죽변면 158만 제곱미터의 원자력 수소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해소하고 범부처 육성 정책을 모아 새로운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산단 후보지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국가산단 대상지로 한정했지만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구 달성구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공고했고, 공고 기간 뒤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엔 경북 동해안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주는 소형 모듈 원자로에 집중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산업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해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에서 제품 개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임재국 기자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국가산업단지가 정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제조업 분야로는 경주에선 처음이며 경북에선 안동 바이오 생명과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이 포함됐습니다. 원전이 이미 입지하고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은 원자력 기반을 활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경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포항 울산 고속도로 동경주 나들목 인근에 SMR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에는 인근에 추진 중인 문무대학 과학연구소와 연계해 SMR 연구와 생산, 수출 관련 시설,
기업 환경 특구가 조성됩니다. 또 산업단지에는 8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자립형 사립고, 병원 등 기반시설도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사전 조사 결과 225개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했고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면 6조 7천억 원의 생산과 2만 2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5년 되면 한 650조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진출함으로써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핵심 기지로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네, 경북 북부권인 안동에는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이기도 하죠. 국내 바이오 백신 의학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희 기자 보도합니다.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인 전국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경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신청한 세 곳 모두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미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결시켜서 바이오, 의학, 백신 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게 됩니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부지는 풍산음 놀이 132만 제곱미터 40만 평, 2030년까지 3,579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바이오 백신 분야의 모든 연구소나 개인 기업체가 이쪽으로 다 들어올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연구소 한 10여 곳, 그리고 기업체가 한 60곳. 인근에 백신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돼 있고 전국 유일의 햄프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 조성 완료 시점이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과 맞물려 있어 접근성, 물류 수송도 용이합니다. 당장 사업 시행자 선정부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부지 조성까지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산단 정식 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동시는 수건 사업이었던 국가산단 유치를 계기로 이참에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 특구까지 노려볼 작정입니다. 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받을 생각입니다.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까지 75%의 감면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안동으로 올해 6월 정식 지정을 목표로 하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그리고 이번 안동, 울진, 경주 세 곳까지 모두 지정되면 경북의 국가산업단지는 13곳으로 늘어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응급으로 아기를 낳고 퇴원했습니다. 이 아기의 상태가 호전된 후 한 여성이 자신이 엄마라며 아기를 찾으러 왔는데 놀랍게도 그 산모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대가로 두 여성이 돈을 주고받았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만삭의 산모가 진료 소견서를 가지고 응급 입원했습니다. 이 산모는 입원 즉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고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산모는 닷새 뒤 산후조리를 이유로 먼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아기를 데려가도 좋다고 연락한 지난 13일 한 30대 여성이 자신이 엄마라며 찾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출산 기록에 적힌 여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시했지만 원래 산모와는 체격과 생김새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간호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냥 간호사가 보기에 표시가 확 아닌 게 드러나니? 경찰 조사 결과 산모는 아기를 데려가려 한 여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입원한 뒤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기를 데려가려고 했던 여성은 산모와는 알고 지낸 사이라며 자신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직접 키우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자녀로 아기 출생 신고도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산모의 병원비를 대신 낸 사실을 확인하고 두 여성 사이에 아기를 놓고 돈이 오갔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자를 제공해 출산하는 대리모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대학병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 의회가 대구로 배달앱과 택시앱에 대해서 공공성을 이어갈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더니 이름만 바꾸고 피해가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오늘 대구시 의회 시정 질문에서 주목받은 현안들을 김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정 질의에 나선 육정미 대구시 의원은 대구시가 공공형 배달앱 대구로에 애초 약속한 20억 원을 훨씬 초과한 60억 원을 투입했고 택시앱인 대구로 택시에도 3개월 동안 14억 2천만 원이나 지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홍보 예산으로 4억여 원을 지출했다며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과도하게 지원한 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민간 소유의 플랫폼이라는 것, 협약 기간이 3년과 2년 한시적 보조 사업 형태라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협약을 넘어선 많은 예산 투입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대구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포함되면서 지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것이지 특혜는 아니며 사업의 확장이나 추진도 민간업체의 몫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브랜드라는 측면에서 5대5로 대구시와 이제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시장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나 이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 문제를 제기했던 김지만 의원은 노선 변경과 역사 신설 문제 등에 대해 대구시는 대책을 내놓기보다 문제를 피해가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엑스코 동서관 방향으로 지나는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구시는 엑스코선이라는 기존 이름을 슬그머니 내리고 도시철도 4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 질의에 이어 전경원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예산 정책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 지원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등 제도 개선과 보완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해 3월 울진 산불로 180여 세대 이재민들이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해 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새 집을 지은 이재민은 17세대에 불과한데요. 고령의 이재민이 많고 건축 자재비도 급등했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인구가 없는 농촌 마을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울진군 북면 사계리. 상간 마을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주택 18채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찾았지만 새로 지은 주택은 한 채밖에 없습니다. 울진군 전체 이재민 181세대 가운데 주택 신축을 마친 이재민은 17세대에 불과하고 현재 건축을 진행 중인 이재민까지 합쳐도 5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의 이재민들이 주택 신축을 꺼리거나 임시주택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아 불에 탄 마을이 공동화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라 보니까 집을 안 질라 그래요. 또 새로 들어와야 어차피 저리 마을이 조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돈 예산 문제라든가 또 급등한 건축 자재 비용도 이재민들의 주택 신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집을 짓지 못한 160여 세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뒤 희망자에게 임시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는 164세대 지금 연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 이재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매각 예정도 있습니다. 산불로 불탄 주택이 복구되지 않은 채 공터로 남게 되면서 상간마을의 공동화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애초 2035년에 개항하기로 했던 가덕도 신공항을 2030년 열릴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2029년 말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하면서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주는 영향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1년 일찍 개항하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선점 효과를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 2년 차이에 이딴 개항에다 수요 지역이 겹치지 않고 1년 앞서 개항이 부산, 경남 민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 국회 소위특별법 심사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구 세관에 따르면 2월 대구 지역 수출은 10억 700만 달러로 지난해 2월보다 48% 증가했습니다. 2월 대구 수입은 6억 8,100만 달러로 무역 수지 흑자는 3억 2,6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흑자 규모가 3억 달러를 넘은 건 지난 2020년 2월 이후 3년 만입니다. 2월 경북 지역 수출은 39억 5,900만 달러로 지난해 2월보다 8.4% 증가했습니다. 대구의 고용률은 58.9%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경북은 61.6%로 한 해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122만 2천 명으로 7천 명 늘었는데 업종별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제조업, 건설업은 늘었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줄었습니다. 경북의 취업자도 3만 명 늘었는데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늘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했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월 초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같은 학년 남학생 한 명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면서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16살 남학생 한 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5살 남학생 한 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폭행과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일삼아 피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얼어있는 금호강을 건너게 하거나 마트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의 행동을 시키고 이 모습도 생중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 측은 날씨가 따뜻해져 돼지고기가 쉽게 상하고 공사장 앞 주택 주민이 냄새에 시달리고 있어서 오늘 새벽 돼지고기를 치웠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를 치운 것이 입장 변화가 있는 등의 의미는 아니라면서 다시 돼지고기를 가져다 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와 족발을 가져다 놓으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화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40대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40대 경위는 지난해 7월 중순 30대 후배 여성 경찰관을 3차례 미행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30대 여성 경찰관에게도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과 관련된 스토킹 수사를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삼성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구미를 비롯해 전국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10년간 60조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경상권의 경우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연구 개발 및 생산량을 확대해 전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경북대 등 지역 대학들과 계약 학과를 운영해 지역 IT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고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삼성 SDI 구미 사업장은 첨단 IT용 전자소재 특화 단지로 구축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임교통 연령 상향 방안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관련법에 65세부터가 아니라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홍 시장이 얘기했지만 법은 65세 이상을 명시했고 지자체가 마음대로 그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다며 법령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